이것은 호남 배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기환이 배려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김행 날렸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또 김 여사님께서 버럭 화를 냈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출마하는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천이 끝나고 나면 호남 지역에서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이 다 당선이 되니까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광주 광산을, 그러니까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을 자꾸 관심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광주방송이 UPI 뉴스와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14일과 15일 광산 선거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꾸 뭐 관심 지역이다 어쩌다 하니까 KBC가 한번 해본 모양인데 별로 의미 없는 여론조사에다가 돈을 좀 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 이낙연 대표가 17.7%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18% 4.45 하면 18% 정도 되죠. 18% 갖고는 뭐 당선이 안 되는 거니까요. 안태욱 국민의힘 후보가 7.2%, 전주현 진보당 후보가 4.8%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 현 의원이죠. 65.4%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물론 민주당 후보라는 것도 있고 민형배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는 것,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갔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와서 민형배 의원하고 붙은다고 하니까 오히려 민형배 의원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까지 이제 22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민형배 의원의 지지율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여기에서 더 올라갈 리는 별로 없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이 좀 주 타깃으로 잡는 게 60대, 70대, 80대 아닙니까?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60대가 21.8%, 70대 이상이 18.8%, 그리고 20대, 80대, 20대 여기가 21%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연령층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그건 역시 10%와 10%대와 20% 초반대다. 그래서 17.7%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 제공한 가상번호 100% ARS 휴대전화 조사 응답률 6.5%,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해남완도 쪽 지역구 이제 후보죠. 이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형배 후보가 이낙연 대표를 물리치고 당선이 되면 민형배 의원이 갑자기 당대표급, 총리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뻥이죠. 민형배 의원이 그렇게 될 깜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가 거기에 가서 붙어주니까 전국적으로 민형배 의원의 인지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70% 정도 얻게 되고 이낙연 대표가 10%대 정도 얻게 된다면 민형배 의원이 뭐 좋아서 이낙연 대표를 눌렀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나 꼭 그건 아니죠. 이낙연 대표를 이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민형배 후보를 더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좀 나타날 것이다. 이런 현상. 지금 그러면서 박지원 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낙연 공동대표는 동급이다. 호남에서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물으면 욕설부터 나오는데 호남에서 당선될 이유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사실 뭐 탈당을 하지 않고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지휘하고 또 전국을 누비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같은 그 이낙연 대표를 이렇게 호남에서 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시대 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 무지한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에 투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꼬투리가 잡혔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대선 경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또 그 밑에 있던 비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러 갔을까? 윤석열 캠프로 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호남의 차기 주자, DJ 이후의 차기 주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민주당에 있으면서 다음을 도모해 줬으면 좋을 텐데 이분께서 그것을 버리고 박차고 나가서 자꾸 이재명 욕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윤석열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별로 의미 없는 여론조사인데 KBC가 돈을 좀 쓸데없는 데 좀 쓴 것 같고 또 이 중앙위 언론에서 괜히 뭐 이낙연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구가 관심 지역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낙연 공동대표를 더 욕보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께서도 아마 거론이 안 되는 걸 더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4% 나온 분보다는 낫죠. 지금 개혁신당은 여기저기 나가서 영양제도 4% 나온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하여튼 동네라서 그런지 많이 나왔어. 이거 17.8%면 이분은 아주 17.7%. 그러면 이분은 성공한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한 5%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서울 강북을이 오늘 오후 6시까지 경선이 시작이 되죠. 정봉주 후보가 이제 공천이 박탈이 되면서 박용진 후보와 조수진 변호사가 맞붙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후보가 어제 전주와 광주를 잇따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의 아들 박용진을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 경선의 불공정한 현실과 당 지도부 결정의 부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기가 광주까지 와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용진답게 뒷걸음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분께서 지금 호남의 아들을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상대인 조수진 변호사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경북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전라북도 사람이야, 호남 사람이야. 그러니까 호남에서 나를 좀 많이 지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왜 강북을 경선을 하는데 호남에 와서 지지를 해달라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전국 권리당원이 70% 참여하고 강북을 권리당원이 3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가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는데 박용진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 하위 10%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30% 감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는 여성이고 신인이다 보니까 25%의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이 승리를 하려면 65%를 득표를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없는 거죠. 민주당이 공천 룰을 참 이상하게 정한 겁니다. 박용진 의원을 날리려고 했으면은 깔끔하게 전략 공천을 조수진 변호사를 하면 됐을 텐데 박용진 후보를 다시 경선에 넣으면서 전국으로 확대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경선이 사실은 민주당이 결정하는 일이지 다른 남의 집안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닌데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나도 박용진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전국적 관심 지역구니까 전국 당원들을 확대한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좀 우습지 않아요? 민주당이 하는 일을 우습게 한다, 우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 댓글을 달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조수진 변호사를 그냥 전략 공천해서 여기가 공천했던 정봉주가 날아갔으니까 이제 그러면 전략 공천 하자 바쁘니까
그러니까 조수진 빨리빨리 꽂고 선거운동하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 해도 박용진이 싫으면 싫었지. 이런 공천 룰은 좀 듣도 보도 못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겁니까? 차라리 그냥 박용진이가 민주당 정체성에 맞지 않다. 너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감옥 가라고 기도한 놈이잖아. 그러니까 너 그만해라. 라고 자르면 되는 거지. 뭐 박용진이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박용진이 하나 잘랐다고 뭐 민주당이 절단 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당 하는 짓이 좀 이상해 이것은. 그리고 박용진 의원도 그 당에 소속이 돼 있으면 그 당의 정체성에 맞아야 돼. 아무리 본인이 민노당 출신이라고 그 민주당 정체성에 잘 안 맞는 것들 이런 것들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탈이 나는 거예요. 다른 동료 의원들이 점수 거의 안 준 거잖아요. 다면 평가에서 동료 의원들과도 좀 잘 지내고 지역구 일도 좀 잘하고 그래야지 맨날 하여튼 이 박용진 의원이 잘한 거 있어요. 저도 알아요. 잘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과 잘 지내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 무도한 정권들을 좀 어떻게 끝장낼까 하는 연구도 함께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하여튼 경선 방식은 좀 이상하긴 하죠. 오늘 6시에 경선이 마무리가 되니까 6시 몇 분 지나면 바로 나오지 않겠어요? 온라인 투표고 요즘 다 전자개표로 하는 거니까 나올 텐데 박용진 의원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럼 당 지도부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얼기설기 좀 이상해. 이런 건 좀 앞으로는 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거기에서 강북을 지역구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 지역구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역구 대표이긴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이것이 무슨 헌법에 위반되거나 이러진 않겠죠. 당은 당규를 위반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건 사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송갑석 의원이 박용진 의원을 지금 떨치려고 나선 것 같아. 송갑석 의원이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박용진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다 그러면서 박용진의 승리를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진짜 별로 인기도 없는 사람이 이럴 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야 박용진이가 한 표라도 더 얻지. 송갑석 의원이 광주 서구 갑인데 조인철 후보한테 떨어졌잖아요. 그럼 별로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하위 20% 들었던 의원이고. 그런데 갑자기 박용진 의원을 도와준답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도와주는 겁니까? 박용진이 연맥이는 거지. 나 송갑석 의원 이러면 안 돼. 박용진이 가만히 놔둬봐요. 열심히 하라고. 송 의원이 나서니까 표 다 떨어져 버렸잖아. 또 광주에서. 그건 안 된다. 좀 자제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여튼 송 의원님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런 여론이 있어. 본인은 몰라. 본인은. 그러나 옆에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송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자꾸 박용진이 안 그래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더 구렁텅이로 몰아내지 말라니까. 자, 그리고 국민의힘 미성정당 국민의힘 1회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사정없이 조져버렸어요. 한동훈이를. 이것저것 조목조목 다 조졌는데 맞는 말이야. 근데 일부 맞아.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2번 배려하지 않는 당의 오랜 관례는 깨졌다 그랬어요. 김혜지 의원을 두고 한 이야기죠. 그런데 한 위원장이 그동안에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저런 분이 비례대표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다시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 이랬는데 이 비대위원 2명이 누구냐. 한 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한지아 을지 의과대학 부교수야. 이 사람이 한화갑 전 대표 조카입니다. 한화갑 전 대표. 한화갑. 어디로 갔어 이분? 박근혜 밑으로 들어갔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 호남 사람을 후순위에 배치했다. 당선권에 넣지 않았다. 그러면서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건 아마 주기환 전 국힘 시당위원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호남을 배려하라는 이철규 의원의 일갈일까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여. 주기환 씨가 누구요? 이 사람이 윤석열 전 광주에서 근무할 때 윤석열 검사장이었나? 광주에서 검사할 때 거기 수사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친해. 거의 수친구 수준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24번에 배치했다. 그래서 엄청 화를 낸 게 아니냐. 호남 홀대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국민의힘이 언제 그러면 호남을 우대했습니까? 호남 홀대 평생 해와놓고 민정당 시절 공화당 시절부터 언제 호남을 우대했다고 갑자기
주기환이 하나 뺐다고 호남 홀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마침부터 목소리 높일 일은 아니고 내 목만 아파.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말을 좀 부드럽게 살살 하라 그래서 천천히 좀 하랍니다. 조용조용히. 이미 약을 쓰고 말았네. 그러니까 장동혁 사무총장이 깨갱했습니다. 호남 홀대 논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남 홀대 아닙니다. 호남 평생 홀대를 해왔어요. 박정희 때는 농림부 장관, 최신부 장관이라도 호남 사람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줘요. 그런데 국회의원 주기환이를 비례대표 24번 그러니까 당선권에 안 줬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이걸 뭐 호남 배려 안 했다고 화낸 걸로 분석을 하는 언론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부 좀 하고 기사를 써라.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호남 배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기환이 배려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김행 날렸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또 김 여사님께서 버럭 화를 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랭랑 김행 거기도 빼버렸어. 그러니까 화가 났겠지. 그러니까는 복심, 윤회 복심 이철규가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저단저단 따진 거야. 근데 앞에 말이 다 맞네. 근데 호남 올 때는 아니야. 주기환이 시켜주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요즘 아주 신났대. 이종섭, 런종섭 호주대사 임명 그리고 황상무 회칼 논란 이것과 뭐 또 이 호남 홀대 이것과 해서 윤과 한이 갈등을 겪고 있다 뭐 이러는데 갈등 아니거든요. 한은 윤을 들이받을 수가 없어요. 뒤져 그러다가 작살나는 거예요. 진짜 회칼 맞는 수가 있어. 그래서 깨갱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이제 언론들이 마사지를 막 해주는 거죠. 왜? 한동훈이 너무 쪽팔리잖아. 한동훈이 정말 검사하고 있었으면 날렸을 텐데 너무 한동훈이가 요즘 쪽팔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론들이 마사지 막 해주는 거예요. 야, 너는 윤하고 지금 막 갈등하고 있는 거고 윤하고 너는 대립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윤급으로 올려주는 거야. 막. 그래봤자 한동훈이 속은 지금 어때요? 거의 썩어가고 있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호남 배려니 나발이니 그딴 소리는 하지 말라고. 그냥 주기환이 빼고 김행 빼고 하니까 윤석열 집에서 화가 엄청 났어. 또 막 경로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뭐 껐다면 경로하니까. 경로했대. 막 뭘 경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철규가 그 경로 사실을 전해 듣고 야, 비례대표 주기환이 좀 넣어줘라 임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기환이는 나 후보 사퇴할 거예요. 지금 뭐 이랬더라고요. 근데 앞에다 넣어줄 거예요 아마. 이 정도 했으면 한동훈이 더 넣어줘라. 그러니까 화가 났대잖아. 그럼 너 혼나 나중에. 그러니까 좀 조심하고. 자,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공천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민의힘 공천은 이 위성 정당까지 문제야. 하여튼 심각해. 국민들이 이런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